자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지금은 하락권으로 고개 돌려놓은 상황이죠. 9시 10분경에 빨간불을 켜며 올라섰다가 이내 고개 돌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나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전기전자와 금융기계 쪽으로는 여전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요. 오늘 특징주까지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대다수가 조금 하락권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의 IT 종목군들 오늘 하락 출발 확인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셀 쪽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에서 조금 공격적인 바이오 사업을 공략에도 불구하고 영힘을 내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성장주 이 타이틀이 달린 종목들이 하락권에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네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움직임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도 금융주 따는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면서 낙폭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 종목들 둘러본 만큼 전략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견조한 종목 뽑아본다면 효성 TNC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도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스판덱스가 이제 재고일 수도 줄어들고 있고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사도? 글쎄요. 일단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일단 기관 쪽의 단기적인 매매 행태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 스판덱스에 대해서 잘 될 때 증설들을 계속하면서 공급 과잉이 작년에는 16만 톤 정도의 생산량이 됐었는데 그게 올해에는 9만 톤 초반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의 40%가 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그런 쪽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하게 창출이 될 것이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리오프닝 이런 쪽들과 관련해서 바로바로 아직은 금리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소비들이 과연 가파르게 들어올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스판덱스가 잘 갈 때 계속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실적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도 피크아웃을 두려워하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바텀업을 생각해야 될 때일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빠지는 기울기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조금 더 유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TNC는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조금은 더 나올 때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지난 4분기부터 흐름이 꽤나 개선이 됐고요. 네. 올해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장은 약보합권 진행이 됩니다만 철강 가격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각종 인프라나 혹은 중국의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주셨던 목표가도 저희가 달성을 한 상황이라서요. AS 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를 좀 뛰어넘는, 정고점을 뛰어넘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주목을 더 받았던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아르헨티나 여몽 이런 쪽들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일단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물가가 꺾이는 모습들이 3개월 연속으로 확인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철강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도 개선될 여지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잘 되는 가운데 이런 배터리 관련된 수사나 리튬의 정제 이런 것까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적인 밸류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가는 올라가지만 외국인들은 지분을 줄이고 있다였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 초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계속 줄였습니다. 언제까지? 작년 말까지 줄였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이제 유동성이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머니 무브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스코홀딩스로도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파른 5일선의 또 역시나 상승세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합쳐지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연초 이후로는 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을 넘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주봉이나 월봉으로 갔을 때는 여전히 지금 자리가 문제가 되는 자리예요. 주봉 상단의 매물대 31만 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월봉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신규 매수자 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붙어서 다시 전환을 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철강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달성이 돼 있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 곧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종목입니다. 확인해보면 S-오일이 열립니다. 정유주 지금의 기회인가 살펴보죠. 포인트부터 들어갑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지금 뭐 원유 수요가 중국 리오프닝으로 네.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근데 이게 정유주가 참 어려운 게요. 특히나 국내 정유주가 어려운 게 지난해는 미국 뭐 정유사들 주가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S-오일은 거기에 동참이 안 됐단 말이죠. 네네. 하반기에 또 막 반납하는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리오프닝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걸 S-오일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실적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을 냈던 만큼 과연 하반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나오느냐가 문제죠. 정말로 피크아웃이 너무나도 빨리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대비죠. 작년 3분기 대비했을 때 90% 이상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60억 미만으로 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이것은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 쪽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정제 마진의 스프레드도 올라가고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재고평가의 차익도 같이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환율 이런 부분들도 또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바뀌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재고평가 손실도 크게 확대가 됐고요. 킹달러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우리 환율이 지금 근래 최저치를 계속 찍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정제 마진 이런 것들도 줄어든 상황에다가 재고평가 손익이 또 손실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리오프닝. 과연 여기에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정유 수요에 얼마만큼을 담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최근에 WTI가 80달러로 다시 재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도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연준에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빠르게 폐쇄하면서 이런 수요들을 끌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유의 수요는 충분히 우리나라 정유사들에게도 수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이 견고하고 유가 레벨 자체가 뭐 최고점 대비는 떨어져 있다라고 한들 과거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도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뭐 중국의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 추이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올해 뭐 리오프닝으로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 중립 이상의 의견이고 그 이상으로 가려면 다음 레벨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도 에너지가 조금 대세가 돼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가운데서 정유주가 부각이 되는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큰 진폭을 보였어요. 거기다가 또 따뜻한 겨울,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이 네. 오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자원주 이런 것들의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유럽 연합 쪽에서 나오는 정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5일에 러시아 석유 제품의 수입 금지를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 블랙록이라던가 JP모건 이런 쪽들은 올해에도 에너지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에너지 기업이 작년에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거 맞습니다. 맞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책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등의 생산량이 수요보다 일단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서 에너지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따뜻한 겨울 뭐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지만 아직은 그게 완벽하게 포트폴리오가 재정비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강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국제에너지기구 쪽이죠. 이쪽에서도 올해 원유 수요 증가량이 하루에 170만 배럴 정도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쪽의 수요에 기댈 거고요. 거기다가 기존 전망치 대비했을 때에도 10만 배럴을 오히려 증가시킨 수치입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를 크게 걸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까 화면에서 잠깐 지나갔지만 네. 일단 중국의 원유 수요는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올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올해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끝으로 그럼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 이틀간 사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사실 또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연말 배당 노린 자금들이 또 연초에 쫙 빠져나갔잖아요. 맞아요. 수급적으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수급들이 아주 의미 있는 강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연속성을 띠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1월 한 10일 정도부터는 관측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부터 대체적으로 수량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최근 6일 동안 외국인들이 18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단 지속성은 갖춰져 있는데 강도를 여기에서 얼마나 늘려서 매수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크게 매도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기, 전자라던가 운송 장비 이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완벽하게 꺾였다. 이제 다시 안전자산으로 가네. 이거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대형주 단에 있어서 정유 쪽으로도 얼만큼의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 이틀 해서 저희 잔금 해제 시간에 지금 SOE를 픽하셨어요. 김종현 위원님 그리고 사용권 차장님 모두 다 SOE 이야기를 꺼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뭐 보유자 분이시라던가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을 짤막하게 주시면요. 네. 일단은 가격대는 조금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또 흔들린다라는 가정하에 8만 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121선 저항의 수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부딪혔던 지점이에요. 여기 11월에도 부딪혔고요. 그리고 12월에도 뚫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8만 8천 원대에서 9천 원대 정도가 될 건데 이곳을 수급으로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만약 지금 사지 못하신 분들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수급 흐름이 같이 동반되면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1선을 돌파하는 수급 흐름이 나올 때 매수 신호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SO일 저희도 살피면서 주가 추이도 전략 계속 호흡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오위즈예요. 든든한 라인업 대기 중. 이 종목은 게임주지만 게임주 같지 않았다 할까요? 맞아요. 일단 그 이유는 다음 포인트에 있습니다. 급락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사실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차트랑 이 종목 비교하면 같은 그럼요. 섹터 같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오미지만 그렇게 잘 갔던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그 지킬 자리를 굉장히 좀 딱딱 지켜줬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내려가더라도 딱딱 지킬 자리 61선 그리고 121선. 얼마 전에 정말로 좋은 매수 포인트가 나왔는데 이런 자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 이제 기존의 웹보드 게임들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포트폴리오의 확장이 우리나라의 게임사들에게 정말로 절실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PC라던가 모바일 쪽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더 시장 규모가 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콘솔 이런 쪽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정말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하방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오위즈 얘기를 다룰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키워드가 콘솔 그리고 피해 거짓이었어요. 이 피해 거짓이 콘솔로 나온다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요.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쪽들에서 보통 3관왕, 4관왕을 차지했던 게임들을 보면은 물론 국가가 다르긴 합니다. 일본 네. 쪽, 이런 쪽들인데 굉장한 판매고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피해 버짓이라는 게임들을 게임스컴에서 시연을 했는데 줄을 서서 기다렸던 유저들의 한 90% 이상, 10명에 9명은 전부 다 재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르가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네,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소울라이크라는 장르입니다. 이거 굉장히 very difficult, hard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은 유저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난이도 높은데? 그래서 도저히 이게 클리어될 그게 여지가 안 보이는 거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만둬 버리는데 그걸 얼마나 유저들과 게임사가 적절하게 줄다리기를 하느냐.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하다 보면 깨질 것 같네. 이런 재미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재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유저들이 반응을 보인 상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플랫폼별 규모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네. 모바일 게임이 가장 크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PC 게임이 372억 달러인데 그 중간에 콘솔 게임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과 PC를 그동안에는 잡고 있었는데 PC는 좀 약했죠. 네. 모바일 쪽에 특화돼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이 뒤처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비어버린 MMORPG만 만드는 한국이다라는 오명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콘솔이라던가 PC 쪽으로도 다양하게 좀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눈에 띄는 성과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이런 부분들을 열어나갈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콘솔 시장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렸고요. 피해 거짓이 엄청난 실력과 기술력을 좀 갖춘 작품이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유영화 과장님도 네오위즈 지스타에서 직접 네. 가봤고 거기서 이 게임을 체험해봤는데 너무 좋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네오위즈의 이 피해 거짓과 함께 또 네. 다른 신작, 뭐 모바일 쪽도 계속 나오니까 네.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네, 모멘텀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피해 거짓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콘솔 쪽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크로프톤 쪽에서 네. 하나를 내놨습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사실 흥행에 완벽하게 실패를 했어요. 크래프톤요. 네, 이런 시도들이 좋기는 합니다만 결국에 실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주가적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쪽에서 좀 새롭게 나올 게임들은 이 피해 거짓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대기를 하고는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피해 거짓, 뭐 그 외에도 여러 게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피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3관왕의 영예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저들, 콘솔 게임을 하는 거의 마니아적인 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 게임이 나오면 꼭 사야지라고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장 이상은 기본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사적으로 봤을 때 올해 1,000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이제 피해 거짓이 과연 200만 장만 팔릴 것이냐. 이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초반에 판매량, 한 달 동안의 판매량이라던가 아니면 사전 예약이 네.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주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증권사에서 6만 5천 원 목표가 내놔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 차장님의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으로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 라인은 조금 내려왔을 때 3만 5천 원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위즈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전략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